네, 국회에서는 오늘도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또 참석하지 않았고, 또 어제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던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이틀째 6개 국회 상임위가 이제 총출동해서 쿠팡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이제 쿠팡 측의 이제 판촉성 쿠폰 보상안, 그리고 자신들이 자체적인 이제 셀프 조사를 한 거, 그리고 쿠팡의 그 야간 노동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제 질타가 이어졌고요. 특히 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답변 태도라든지 뭐 자료 제출을 또 뭐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제 질타가 좀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김범석 의장이 네. 이제 오운하죠. 지금 이중 국적 가지고 있죠. 그저 한국인인데 한국 국적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미국 국적 취득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마 이제 청문회 예. 지난번에도 불출석했고 이번에도 불출석 여러 차례 청문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사유서를 아마 제출을 했겠죠. 사유가 알려주기로는 이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래서 한국 국회 청문회 못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인데. 근데 알려지기로는 쿠팡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 중에 90%가 한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이제 수익이죠. 이건 좀 매우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씨가 그런 이유를 대면서 대한민국을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청문회를 한다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좀 한마디로 무슨 몇천만 명의 그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돼서 다 노출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유출된 정보가 이제 어떻게 악용이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알 수가 예측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쿠팡이 조금 전에도 우리 앵커 얘기하신 대로 무슨 셀프 조사를 했네. 그다음에 야간 노동 너무 과도하게 해서 지금 쿠팡 노동자 사망자 나왔죠. 근데 이제 과도한 그 노동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거를 또 그게 아니다라고 무슨 조작한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대국민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실질적 책임자가 국민 앞에 나와서 김범석 의장 한국인이잖아요. 미국 국적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껏 하는 거 보면 전혀 그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허수아비 사장인지 바지 사장인지 로저스라는 미국인 대표이사로 지금 해놨는데 이 사람 국회 나와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봤어요. 동문서답하고 또는 위증 혐의로 좀 고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국정조사 당연히 추진해야죠. 이게 자기네가 진짜 실제로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사과하고 또 실질적 어떤 그런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국회가, 이건 아마 여야 가릴 것 없을 거예요. 여야가 잘 뜻이 안 맞지만 이거는 가릴 게 없을 거라고요. 철저히 파헤쳐서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쿠팡 대표에 대한 이제 위증 혐의로 이제 고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정조사까지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일련의 어떤 조치들이 계속해서 좀 더 정치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법률적인 고소 고발이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각종 시민단체 또 이제 개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잇따라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쿠팡 측의 처리 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뭐 쿠팡에서 의도적으로 빼돌린 건 아니었고 쿠팡 직원이 중국계 직원이 이제 가져가서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처리를 잘 했더라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공분을 사거나 화를 나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처리 방법이 한국식 방법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입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고 대주주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제 미국식 대응 방법이 이거거든요. 법률가 최고의 그 법률가들 동원해서 예. 그 다음에 로비스트를 동원한 지금 쿠팡이 전혀 미국식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식이라면은 먼저 사과하고 오너가 와서 사과하고 정말 90도로 인사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처리가 시작되는데 글쎄요, 예. 그런데 지금 쿠팡은 전형적인 미국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의 90%를 한국에서 올리고 있는 실질적인 한국 기업이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로비를 한다든지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어제도 청문회에 나왔던 미국인 그 쿠팡 대표가 예.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쿠팡 측에서도 한국인들의 이게 사실 처리하려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더 키우고 있다, 화를 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화낼 수도 있고 뭐 소리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좀 차분하게 네. 쿠팡에 압력을 넣고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식은 이제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이제 추진 여부가 이제 오후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야 당내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후에 민주당 후속 원내대표 보궐선거 일정을 내놓으면서 사퇴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원래 이제 1월 11일에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 일정이 잡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까지 같이 하겠다는 계획인데 연초부터 이제 선거를 이제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1월 11일로 지금 날짜 잡았죠. 최고위원 3명, 그다음에 새 원내대표. 이건 뭐 최고위원은 이제 골석된 최고위원 그 자리 이제 하기로 돼 있던 거니까. 그다음 원내대표는 제가 이렇게 쭉 사퇴의 추이를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한 거. 예. 뭐 그냥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정적으로 강선 의원 네. 그 녹취록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퇴한 거라고 보이는데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근데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뭐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쉬쉬하고 알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갔던 공천 헌금. 특히 저도 그렇고 저기 있는 뭐 안 의원도 마찬가지가 예. 국회의원 해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공천에도 말하자면 직접 뭐 개입을 했달까 핸들링도 해보고 다 했는데 과거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이 공천 헌금 이런 식으로 하고 누구 부적격자를 공천을 주었다. 네.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진짜 과거지사로 과거에는 좀 예. 공공연하게 그게 불거지지만 않았지. 그러고는 또 넘어가고 공공연한 했단 말이에요. 비밀입니까? 예, 그렇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게 다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국회의원들이 뭐 모르겠어요. 숫자는 정확히. 근데 제법 있었다. 이제 네. 이렇게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러고는 사실은 매일 국회에서 보는 얼굴들이니까 그걸 뭐 수사권이 국회의원이 그 동료 의원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했던 건데 저는 이 기회에 이런 것들이 난 제대로 이 발본색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리감찰단에서 이제 조사를 뭐 할 하겠는데 거고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에 나설 것 같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이거는 말하자면
지방의원이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이게 국민의 대표를 국민들이 뽑는 건데 그 정당의 거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발본색은 해야 되고 사실은 내가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 김병기 이제 전 원내대표잖아요. 이분이 동작구라고요. 근데 과거에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요. 난 정확하게 그 디테일은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디테일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차제에 말하자면 일벌 100개 뭐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필요하면 경찰, 검찰이나 수사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일단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뭐 친청이다, 뭐 친명이다, 이제 이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 저 민주당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는 친청, 친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지 6개월 이제 넘은 뭐 이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에 반대되는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들이 당 지도부를 구성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그 대통령제 하에서. 그래서 저는 뭐 언론의 구도 짜기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선우 의원 그 공천 헌금 의혹 문제는 저는 2020년대에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는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1억 원을 서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그럼 그 1억 원 지금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그 1억 원이 지금 어디 갔는지 그 행방부터 지금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받았는지 돌려줬으면 돌려줬는지. 그런데 돌려줬으면 돌려줬다는 이야기 했을 것 같은 또 그런 이야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고요. 공천 헌금 문제는 사실 지방자치 체제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건 범법 행위이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일 의혹이라 할 정도로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 있지 않고서는 민주당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말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 이게 사실 1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그 내용이고 한동훈 대표도 가족들의 논란이 된 게시글은 이제 작성한 사실 일부 시인하면서도 또 일부 조작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당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튼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이죠. 지금 거대 여당 독주를 하고 있는 뭐 독재화되고 있는 그런 거대 여당에 힘을 합쳐 싸워도 힘이 붙일 상황인데 저 문제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 싸우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미리 사과를 했더라면 이렇게 커질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가족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이미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참 걱정이다.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한 뭐 개인적인 비방이라보다는 각종 언론에 나온 글을 옮겨 퍼 날랐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마치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그런 인상을 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당해서 키워서 마치 정적 제거하는 듯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은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해야 사는가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가 여기다 핵심을 맞추면은 해답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건 이제 당 윤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뭐 국민의힘 사정을 제가 세세히 잘 모르긴 하지만 각종 보도나 들리는 얘기를 가지고 판단컨대 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요. 참 국민의힘이 참 안타깝다. 저렇게 그 늪에 빠져가지고 무슨 늪이냐? 윤석열, 김건희라는 망령의 늪에
빠져서 계속 그 늪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빠지면 자꾸 이렇게 네. 빠져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장동혁 대표죠. 이 사람이 지금 윤 어게인을 그냥 공공연하게 지금 외치고 다니잖아요. 그럼 윤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그 다시 해서 뭘 하자는 거죠? 어디 계엄을 또 다시 하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한동훈 전 대표 이 가족 게시판, 당원 게시판, 가족들이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비판, 비난한 거다. 이게 이제 꽤 된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또 문제시하는 게 이거는 근저에는 그겁니다. 공개적으로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그럼 난 이게 도대체 국민의힘이 지금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죠. 국민의힘은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소수정당으로 가겠다. 윤석열 김건희 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걸 자초하는 거라고요. 이게 매우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이제 방송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새해 우리 정치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실지. 제가 또 두 가지 탁 떠오르네요. 사자성어. 우리가 많이 쓰던 얘기인데 역지사지 좀 하자.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도 좀 배려할 건 좀 배려하자 하고 그다음에 과유불급. 그 과유불급은 정확한 뜻 이게 사실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과한 거, 오버하는 거 이게 못 미치는 거하고 그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오버하는 거는 못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특히 지금 아마 정권 잡은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행태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좀 이 폭주하는 듯한 그다음에 동시에 역지사지라는 거는 계엄을 그거를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주장이 100% 다 또 틀린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이게 서로 그냥 악마화하는 지금 우리 정치가 미국 정치도 비슷하네. 며칠 전에 미국 갔다 왔지만 비슷하다. 이 악마화하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지사지와 과유불급 두 개 말씀. 안 의원님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정치는 스포츠와 전쟁의 중간에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쟁에 가깝지만은 수단은 스포츠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 경쟁자로 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힘의 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타도해야 할 대상을 보면서 상대방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힘에 과도한 과시. 전 같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저는 새해에는 제발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해 그리고 나서 힘의 절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